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웃음은 심장을 건강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웃음은 심장의 손상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압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른 한 그룹은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한 결과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한 그룹의 동맥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웃음은 심장의 모든 문제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오늘도 건강을 위해 나의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 웃으면서 하루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헬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은 참 매력적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술과 함께 보여지는 치아의 배열입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삐뚤삐뚤하면 비호감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치아 교정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교정기 자체에 부담을 느껴 교정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투명 필름 장치만을 부착해서 치아를 예쁘고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는 투명 필름 교정이 각광받으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치아 교정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보기 흉한 철사 교정 장치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오늘 인비절라인 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교정을 하는 걸까요? 이제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치아와 골격의 위치, 그리고 형태,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이상을, 그 다음에 구조화로 나타나는 심미적인 기능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이제 치아 교정을 많이 원하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심미적인 건데, 대인관계나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제 외모 중시 사회가 되다 보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 이제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치아 배열이 이제 나쁠 경우에 이제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기에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노년이 됐을 때, 중장년이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형한 치열을 갖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원인은 우선 이제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골격과 형태 이상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관리 부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위생 관리나 그다음에 어렸을 때 큰 외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유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치아 교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아 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치아에 부착을 시키느냐, 접착을 하느냐, 아니면 탈착하느냐의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기존의 방법들은 치아에 장치를 직접 붙여서 치아 이동에 필요한 적절한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를 이용해서 하는 교정이 가장 보편적이고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새로운 방법으로는 이제 탈착식, 이제 꼈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가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 이제 인비절라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그래픽과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컴바인된 그런 장치가 이제 나타났죠. 네, 그렇다면 인비절라인이란 참 생소한데요. 그게 네. 무엇인지 또 다른 교정과의 차이점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인비절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인비저블이라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영어 단어와 이제 얼라인은 이제 배열한다는 합성어인데, 그래서 인비절라인이죠. 인비절라인은 그래서 탈착식 장치로서 플라스틱 틀을 이제 환자분이 직접 꼈다 뺐다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부착식 장치와 틀리게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탈착식이기 때문에 식사와 그다음에 위생 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양치질과 그다음에 플러스 치실 사용하는 데 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에 이제 국내에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투명 교정 장치는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이게 인상체 환자의 틀을 떠서 그 틀상으로 이제 기공사와 교정 의사가 수작업으로 만든다라는 데 차이가 있고요. 인비절라인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3D 그래픽과 그 다음에 CT 스캔 등 여러 가지 이제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 하에서 치아들을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 이동시켜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비절라인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인비절라인의 치료는 일반 교정 치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시작을 하죠. 우선은 이제 교정 의사가 환자들의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일반 장치와 인비절라인과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치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인비절라인으로 가능할 경우 이제 PDS 임프레션, 정밀 인상체를 뜨게 됩니다. 정밀 인상체를 뜨고 그 장체, 인상체와 환자들의 이제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진과 엑스레이 등을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이제 택배를 통해서 배송을 통해서 미국으로 발송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제 CT 스캐닝을 통해서 그 인상체를 컴퓨터 그래픽화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이 치아의 배열 상태와 골격의 상태가 이제 컴퓨터상으로 제가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보내주죠. 그 상태에서 제가 지시를 해서 그래서 직접 교정의가 지시를 해서 치아 이동 방향, 치아 이동 속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클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데 그 클린책 프로그램 안에 교정의사, 시술하는 의사의 치료 철학과 방법과 기술과 모든 것들이 이제 컴바인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치료 결과가 그 그래픽 상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이제 교정의사가 그걸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이제 모든 장치가 처음부터 치료 끝까지 모든 장치가 한꺼번에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치가 이제 저한테 이제 다 만들어지면은 저희 병원으로 배송이 되고 병원에서 배송된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2개 내지 3개씩 딜리버리가 되고 환자들한테 이제 장치가 장착이 되고 그 상태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것들 교정의사가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치료 결과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치료 기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보통 성격이 요즘 급해서 네. 단기간에 치료를 원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는 교정 치료는 이제 장치에 의해서 속도가 많이 결정되는 것보다는 치료의 방법, 이제 치아를 뽑아서 교정해야 할 것인가,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일반적인 교정 치료 기간보다 인비절라인 치료가 빠른 경우도 있고요, 더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경우는 치아를 이제 발치하지 않고 이제 치아를 이제 미세하게 이동하는 경우는 정밀하게 치아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부착식 장치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착식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치아들을 다 전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아닌 딴 방향으로도 움직였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영어로는 이제 라운드 트리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인비절라인은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치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발치 케이스에서는 이제 약간 좀 느리죠. 왜냐면 이제 치아 이동 속도가 뿌리의 이동 속도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탈착식 장치는 24시간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식사하실 때나 양치할 때 소실되는 그 시간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환자들이 이 치아 교정에 대해 혹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성인이 돼서는 교정이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자녀들을 다 이제 교육시키시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시고 노년에 이제 본인의 외모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치아의 이동이 멈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는 저작을 하면서 그리고 말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평형 상태에 있고요. 그 상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틀어질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교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치아는 계속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걸 이제 교정하신 분들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죠. 네,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애점 보철물도 비싼데요. 인비절라인도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아, 그랬군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일반 교정과 인비절라인의 교정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네, 그 교정 가격은 사실은 그 서비스료와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이제 기술 시술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좀 쉬운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저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가격 결정이 많이 일어나고요. 일반 장치와 인비절라인 간의 차이는 인비절라인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0년 이상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 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의 장치 제작 비용이랑 이제 랩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이도의 차이가 난다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쉬운 인비절라인 케이스는 일반 부착식 장치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인비절라인 시술 방식이라는 게 2, 3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시술하기에는 너무 유행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선 벌써 시행이 됐었군요. 그렇다면 한국에 좀 늦게 들어온 건가요? 한국에는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비절라인 10년 이상 임상 경험과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을 축적을 한 상태에서 많은 데이터가 쌓인 상태군요.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도 이제 시행이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인가에는 아마 일본에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유행이 지났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 나라에는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교정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전문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과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전문 분야가 나누어져 있고, 특히 이제 교정은 특화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사실이고, 일반 치과는 분위기도 틀리고 시술 목적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정 전문의를 찾으시는 게 첫 번째 급선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성장기 안경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학업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초중고생 때 이제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 때가 좋겠죠. 9세에서 12세 사이에 교정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때 필요가 없으면 미루셔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는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교정 장치나 뭐 부착식이나 인비절라인이나 중요한 건 환자의 협조도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정은 또 거기에 이제 협조도는 자기 위생 관리, 그 다음에 탈착식,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띄워주셔야지만 치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에 직접 가담을 하시고 동기부여를 하셔서 의사와 이제 환자의 적극적인 교류관 그리고 의사소통이 있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겠군요. 네. 네, 인비절라인에 관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오는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전문의와의 상담 이어집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정은 하고 싶었지만 보기 싫은 장치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겐 좋은 정보 됐을 것 같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하얗고 맑은 눈동자를 만드는 눈 미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코너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체험 극과 극의 심미정입니다. 올여름은 장마가 유난히 길었죠. 장마가 끝나나 싶었더니 무더위가 이어지고, 이렇게 습하고 눅눅한 여름에는 그래서 더 상쾌한 공기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산림욕이 더 간절해지는 때인 것 같은데요. 도심에서 멀지 않아서 더 좋은 도시 속의 산림욕을 저와 함께 체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공기도 참 좋고요. 물소리도 들리고, 여기가 어딘가요? 이것은 원래 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학술림이라고, 옛날엔 연설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설림 부지로 돼 있었는데 1967년 우리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학술림을 수목원으로 위해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이전을 해가지고 67년 10월 21일에 여기다가 이제 관악수목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식의 그 수목원으로서는 최초의 수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저도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거든요. 함께 둘러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네, 가시죠. 여기 이 관악수목원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 후각적. 그래서 우리가 숲에 들어오면 그 여러 가지 향기를 느낄 수 있죠. 뭐 꽃으로부터 또는 뭐
나무로부터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하니까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이제 산소를 뿜어내니까 숲에 들어오면 산소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대기 오염 물질을 이제 식물이 흡수해서 저장하니까 또 오염 물질도 적고, 그러니까 먼지 같은 분진 같은 것도 또 식물이 잎에 흡착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맑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식물이 이제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이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이 온통 이제 숲에 들어오면 녹색이 아주 풍부하니까, 그래서 우리 눈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게 되고, 눈이 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각종 이제 꽃들이나 예쁜 꽃들, 또 다양한 색깔의 그런 꽃들을 보게 되고, 다양한 모양의 잎이나 나무, 또 경관, 또 다양한 그 곤충, 동물,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니까 또 경관까지 아울러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 물에 비치는 그러한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또 반사되는 그러한 경관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또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청각적으로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숲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바람 소리가 들리죠. 바람에 날리는 그 잎이 살랑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물이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아까 들으셨던 이제 새 소리 또는 그 풀벌레 소리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각적으로 또 즐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촉각적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을 만져본다든가 풀잎, 나뭇잎 또는 나무의 그 숲이, 나무 기둥 같은 거, 그것도 다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줄기도 만져보고 꽃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니까 촉각적으로도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기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용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모든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은 4월부터 11월까지는 평일 오후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숲해설 하신 분이 안내해서 보여드리고요. 학생 단체는 이제 학교에서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1년 거의 그 주말을 빼고는 내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름방학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4일, 7일 이렇게 3번 여름방학에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별한 분들한테만 하는 건데 공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관악구의 그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산림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정 씨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에서 산림욕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수목원을 찾았는데요. 서울 시내 이런 숲이 있다는 것 모르셨죠? 도심에서 즐기는 산림욕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시내에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다는 걸 오늘 좀 처음 알았는데요. 홍릉수목원 어떤 곳인가요? 네, 홍릉수목원은 그 임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한반도에 자생하는 식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유망한 수종들을 도입해서 심어놓은 곳이 이제 자연스럽게 수목원으로 이제 변한 곳입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은 44헥타, 그러니까 13만 2천 평 정도가 되고요. 여기 보유하고 있는 식물은 풀과 나무를 합쳐서 2035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외국에서 도입된 나무들이 388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그러면 평소에 볼 수 없는 특이한 종의 나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는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하나밖에 없는, 한 그루밖에 없는 풍산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여기 지금 우리 군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우리 홍릉 수목원에서 발견이 돼서 이름이 붙여진 문배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 우리 이제 그걸 보통 특산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특산종도 대표적인 거 이제 미선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무들 외에도 여러 종을 여기 우리 수목원에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릉수목원에서는 이 자연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홍릉수목원에는 이제 여기 지금 개방을 일반인한테 한 게 최근입니다. 1993년에 처음 개방해서 일요일 날만 개방을 했었는데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공부하고자 하시는 그 일반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 수목원을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오시면은 아침 11시에 한 번 하고 오후에 2시에 그 홍릉숲 그 해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약 없이도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릉수목원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용 방법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홍릉수목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 날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수목원 자체가 산림과학원 소속입니다. 산림과학원의 부속 수목원이다 보니까 별도의 지금 그 수목원 지킴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토요일이고 일요일 날 이 개방을 하는 이 보조, 그러니까 여기 지킴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 개방 시간을 10시, 저녁에 끝나는 시간을 이제 5시까지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전 예약 없이도 언제든지 오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휘발성 물질을 흔히 우리가 피톤치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욕에 기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에서는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그런 양을 발산하게 됩니다. 피톤치드는 대개 50종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균 작용과 탈취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탁월한 효과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혈액 중에 그 코티솔 농도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고요. 또 그 뇌파 중에 알파파라고 있습니다. 그런 알파파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진정작용을 돕는 그런 효과도 밝혀져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의 그 생합성을 저해함으로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그 효과들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네, 새소리, 바람소리를 따라 산림욕을 즐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한 방에 풀리는 것 같은데요. 일반 대기에 비해 먼지나 오염 물질도 훨씬 적고요. 또 나무에서 내뿜는 산소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그만이겠죠?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산림욕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체험 극과 극이었습니다. 금연자는 금연 후 전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연자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몸이 더욱더 건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데요. 하지만 이 금연, 말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끝에 성공하기 마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이 금연 계획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또 담배를 태우는 행위는 굉장히 비싼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0개비씩 20년을 필 경우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이 금연을 한다면 건강도 되찾고 또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전문의와의 유쾌한 상담